안녕하세요. 저 메가MD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많이 질문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가장 최신 경향이 반영된 그러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생물학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최신 경향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최신 경향이 반영된 및 생물학 학습이 필요한가? 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최신 경향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근에 출제되는 미트디트 자연과학 원 생물 분야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경향이 바뀌어 왔는가를 파트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처음에는 세포학 파트인데 이 세포학 파트의 경우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동물 세포 내부의 소기관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0 학년도에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 세포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의 소기관의 기능을 암기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2025 학년도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저 여러 가지 소기관 중에서 이제 리소좀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이 문제를 보면 리소좀의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암기형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 생물학만 공부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었는데 이제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역시 리소좀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리소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리소좀 효소들이 ER에서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고 N-당화가 된 다음에 골지체를 거쳐서 만노스 6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리소좀으로 가는 과정이 그림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보기들을 보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보기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세포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문제의 난이도가 일반 생물학 수준이 아니라 세포학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암기까지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세포학 파트의 문제 경향은 세포학 수준의 내용까지 암기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마 이론 수업은 대부분 심화반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2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화반 수업에서 여러 가지 세포 구조나 세포 소위관의 기능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세포학 수준까지 반드시 외워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포학 파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암기형 문제도 세포학 수준까지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예요. 이번엔 뭐냐면 유전학 파트인데 유전학 파트에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체계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나 혹은 생명공학 테크닉, 특히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024학년도 기출문제인데 여기 보면 효모의 GCM4 mRNA의 번역 조절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야생형 GCM4 mRNA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 구조를 얘기할 때 전사단위 안에 ORF라고 하는 번역 틀이 있죠. 열린 번역 틀. 근데 그 열린 번역 틀 여기서는 메인 ORF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 메인 ORF 앞에 아주 짧은 길이의 ORF가 4개가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이 GCM4 mRNA의 특징이에요. mRNA 구조의 특징.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ORF들을 우리가 메인 ORF 앞에 있다 그래서 업스트림 ORF라고 불러요. 그래서 UORF 1, 2, 3, 4인데 얘네들이 이 뒤에 있는 메인 ORF의 번역을 조절하는 데 참여하죠. 그런데 이 UORF에 의한 이 번역 조절 과정은 일반적인 일반 생물학 책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로 전공책에서도 이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이거 주로 옛날에 주로 논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내가 예전에 박사과정 실험할 때 챕터 하나가 이 UORF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UORF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은 굉장히 핫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본고사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 갖고
설명했던 강의들 있죠. 그 옛날 강의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전혀 도움이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근 경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돼서 이러한 최근의 내용이 출제가 됐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에 관련된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바로 작년 2026 학년도에는 요 유전자 편집에 의해서 편집된 유전자 발현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리스퍼 카스9에 의한 유전자 편집의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책들에는 이 편집 과정이 나와 있지만 옛날 자료들에는 이 편집 과정이 전혀 나와 있질 않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 내용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전혀 도움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생명공학 기술들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이 반영된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최신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학 파트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고, 자, 또 하나 최신 경향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동물 생략 파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나 모식도의 그림이 동물 생략책 수준이 아니라 의대 혹은 의전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의학 생략책에서 나오는 그래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25 학년도 호흡계 문제인데 이 그래프 나중에 특히 그래프의 경우에는 일반 그러니까 동물 생략책보다는 의학 생략책에 주로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의학 생략책 중에서도 이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의학 생략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본으로 나와 있지 않은 원서로 되어 있는 그 책에만 주로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학 생략책들, 한글 번역본들은 좀 약간 대충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는 공부해봤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2026 학년도 호흡계에 나와 있는 이 모식도 그림인데 이 그림도 내가 방금 언급한 원서로 나와 있는 의학 생략책에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문제가 나왔었고 우리가 단풀에서도 가장 최근 문제로 다뤘던 그림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4학년도 순환계 문제인데 여기 순환계 문제 여기서도 우심방 압력에 따른 정맥 활류량, 심박 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의 경우에도 의학 생략책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동물 생략책에 나온 이 그래프의 경우는 설명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고사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동물 생략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의학 생략책 그래프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동물 생략, 예를 들어서 호흡계나 순환계를 배울 때는 뭐죠? 이러한 의학 생략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최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동물 생략 파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학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암경 문제들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역학은 서로 문제 중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작년에는 2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인 암경 문제가 나왔는데 요 내용은 일반 면역학 책 중에서도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책들이 주로 나와 있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작년에 출제됐던 보조 T세포의 분화에 따른 TH1, TH2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TH17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TFH라고 하는 요거는 림프절에 있는 배 중심에서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보조 T세포를 우리가 부를 때 TFH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T세포의 경우에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면역학 공부를 할 때 면역세포와 관련되는 보조 T세포, 세포독성 T세포, 수지상 세포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는 전혀 공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도 역시 면역학 책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책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최신 경향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면역학의 특징이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동물 생략 파트에서 발생학 문제인데 예전에 발생학 문제는 주로 배아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이식을 해서 얘가 어떻게 발생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는가 이런 약간 고전적인 조직 이식 실험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분자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가 주를 이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025학년도, 즉 재작년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시아모이스라고 하는 이 유전자 발현을 분자 생물학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발생 과정에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스톤 아세틸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스톤 아세틸라 그러면 염색체를 풀어주면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시아모이스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발생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한 작년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초파리 발생 과정에서 나오는 간극 유전자 혹은 쌍집의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을 프로모터와 리포터 유전자를 붙인 상태에서 각각의 배아 발생 단계별로 혹은 특정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유전자들의 리포터 유전자 발현 여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각각의 유전자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는 2025학년도 30번 문제, 맨 마지막 문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26학년도 30번 문제, 역시 맨 마지막 문제인데 이러한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 다 분자 생물학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발생 과정에서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발생학을 공부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생학의 기본 개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다 잘 배워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동물 생략 파트의 경우에 발생학은 이러한 최신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신 경향과 구식 경향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세포학 파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반 생물학 수준의 암기억 문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신 경향은 세포학이나 생화학 수준의 암기억 문제가 주를 이룬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포학 파트 문제가 쉽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암기를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어야 쉽죠. 그래서 심화반에서 배우는 세포학이나 생화학 수준의 암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 꼼꼼히 좀 잘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유전학인데 이 유전학과 관련이 돼서 멘델 유전학과 같은 고전적인 유전학의 경우에는 구식이나 최신 경향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최신 경향은 약간 쉬워지는 경향까지도 있어요. 멘델 유전학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분자 생물학이나 이런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돼서는 예전에는 고전적인 유전자 발현이나 원리 혹은 분자 생물학 실험이 나와요. 옛날 실험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유전자 발현 원리, 아까 얘기했던 UORF 같은 그런 유전자를 그러니까 번역을 조절하는 부분, 또 하나는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는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같은 최신 기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혹은 우리 올해 출제될 미트디트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분자 생물학 시험도 뭐죠? 최근에 개발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반 때 여기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DNA를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제 최근에는 RNA 레벨에서 편집을 해서 질병을 고치는 기술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전학도 이렇게 최근에 밝혀진 실험 테크닉들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동물 생략책의 경우에는 자, 예전에는 동물 생략책에 있는 그래프가 나왔지만 요즘엔 주로 뭐예요? 의학 생략책에 있는 그래프가 주로 나온다. 그 다음 면역학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면역학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뭐죠? 심화된 암기억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워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학의 경우에 예전에는 고전적인 발생학 실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분자 생물학 실험을 활용한 발생학 문제가 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즘에 발생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죠? 유전자 발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분자 생물학적인 테크닉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발생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최신 경향을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세포학, 유전학, 동물 생략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최신 경향이 잘 반영된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 신경 쓸 게 뭐냐면 반복으로 출제되는 기출문제예요. 우리가 본고사에 가면 문제가 30문제인데 그중에 기출문제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대략 5에서 6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기출문제는 주로 2017학년도에서 2026학년도, 즉 작년 문제까지, 즉 2017학년도 이후의 기출문제에서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옛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내용 정리하는 정도로만 한번 보는 거지 거기서는 옛날 거에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거. 즉 최신 기출문제에서만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30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념들의 경우에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에서 약간씩 변형돼서 또 출제되는 문제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들의 변형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풀 시간에 이제 저 변형시킨 문제들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적어놓고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한 거. 자, 그리고 이제 7월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2017학년도부터 작년 것까지 기출문제들을 연차별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아껴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신 경향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8월에 진행될 미디트 본고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시간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뭘까? 이것은 최신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고 이런 것들만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해 8월 달에 본고사에서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정리한 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습 준비를 잘 해서 올 8월 달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대박 나세요.